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회니까 이름 말씀드릴게요. 임예진 관세사고요. 관세법 진행하고 있는 그래. 다 알죠? 설명회에서 보니까 반가워요. 여러분 설명 지금 너무 길게 하셔갖고 힘들죠? 또 화났어요? 이게 매주 이렇게 화가 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2차 관세법 이제 맵 과정에서 이제 맵 과정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진행 방식은 우리가 8주 우리 기출실록은 주 1회 수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 심화처럼 주 2회 수업으로 총 16번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기출실록 할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범위가 항상 전범위였어요. 그쵸?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맵 과정은 8분의 1 범위로 한 주에 8분의 1 범위 이렇게 해서 진도표가 먼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2번 수업할 때 8분의 1 범위로 해서 이제 전체 과목을, 전체 범위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강의 진도는 심화이론 했을 때 진도표 나갔던 거랑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갈 거고 그리고 대부분 맵 과정에서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프린트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업을 할 건데 화요일이 주 첫 번째 수업이죠. 주 첫 번째 수업 때는 마스터를 할 거예요. 이 맵 과정이 마스터 앤 프랙티스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전 범위에 대해서 이제 범위별로 8분의 1 범위별로 해당 범위를 이제 규정 마스터를 할 겁니다. 이때 프린트가 나갈 건데요. 요게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로 아마 모의고사 때까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교재에서 보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막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게 많죠. 그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한마디로 답안지화 시킨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마스터하면서 마스터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 쓰시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걔까지 따로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스터와 기본 문제를 같이 화요일 날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 화요일 날 수업한 내용 중에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점 한 문제, 30점 한 문제를 가지고 자, 이거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가 되는 거지. 50점이죠, 총. 그래서 80분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절반인 40분을 드리고 실제 시험처럼 서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만 이제 하실 건데 이거는 사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출실록처럼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쓰는데. 그래서 이때 수업 내용을 잘 복습을 해오시면 충분히 재밌진 않겠지만 충분히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하프 모의고사를 본 걸 가지고 다 각자 답안지가 있잖아. 그쵸? 그걸 가지고 제가 목차별로 세부 배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본인 답안지를 본인이 첨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모의고사 때도 내 답안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첨삭을 해야 되는지 이게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3줄을 썼지만 빵점이구나. 내가 이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줄을 썼지만 여기에 대한 배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좀 생겼죠? 아닌가요? 기본적인 이제 실력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고 직접 서술도 해봤고 이걸 가지고 요걸 할 거예요. 목요일 날. 응용 문제. 우리가 응용 문제라고 하면 뭐 제도별로 좀 비슷한 내용들이나 차이 나는 내용들을 각각 뽑아서 비교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접해볼 거고 또 우리가 기출실록에서 기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경향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역시 프린트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기본 마스터 내용
내용과 기본 문제 프린트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하고 8분의 1 범위에 대해서 목요일 날은 그걸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와 변형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목요일 날 저랑 같이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사실 맵 과정이 모의고사 전에 있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맵 과정에서 그 실력을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맵 과정으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크게는 마스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해야 돼. 마스터도 해야 되고 프랙티스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관세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개념 정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이론 때 분명히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가요? 딱? 이게 둥둥 떠다닐 거라고. 그걸 이제 잡아야 돼. 그동안 뭐 암기에 치중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개념 정리 또 잊어먹고 또 개념 정리하다 보면 암기가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걸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최종적으로 마스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차 키워드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언제까지 목차랑 키워드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목차 키워드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체적인 서술을 해야지 이제. 그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출실록 할 때도 그랬고요. 배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3점이 배점이 돼 있냐, 10점이 배점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서술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는지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거 이제 서술 방식을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출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도 있죠. 단답형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 틀리면 배점이 확 까여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준비를 할 거고 비교형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거 비교형 문제나 통합형 문제는 이제 응용 문제에서 다룰 겁니다. 케이스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술형이나 단답형, 이건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형, 통합형, 케이스 문제는 이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단답형 문제는요, 우리 하프 모의고사 할 때 20점 한 문제, 30점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안 넣고 따로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을 빨리 쓸 수 있게, 시간 단축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따로 해서 그거는 따로 연습할 수 있게 따로 할 겁니다. 단답형도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사항도 그렇고 위원회 심의사항도 그렇고 뭐 이런 짜투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출제 경향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지금 막 숨이 헐떡헐떡거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은 좀 빨리 해두시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맵 과정 때 이거 하프 모의고사 할 때마다 단답형이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에 단답형 완성해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응용 문제나 병용 문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실력은 좋아질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기출실록 할 때 보시면 법 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출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 요즘엔 안 그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출제가 될 수도. 한마디로 제가 기출실록 할 때 이 문제가 왜 그 해에 출제가 됐는지, 왜 법에서 다룬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을 또 추가로 물어봤는지 그 배경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최근 이슈들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법 외적인 부분 쓸 때는 정말 정확하고 간결하게 씁시다. 논점을 확실하게 쓰자. 몇 줄 안 써도 돼요. 분량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볼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요 관세법과 관련된 최근 이슈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전용대 간사님 또 관세평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FTA 관세무역학원에서 관세평가 강의하는 전용대 관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이 꽤 기네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저는 사실은 관세평가 강사라서 관세평가 말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과목별로 다 이제 좋은 강사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전 이제 관세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관세평가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죠? 이번 주에 그 관세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뭐 그 중에서 저희 학원에서 뭐 많이 나왔다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고 169명, 그러니까 예년보다 조금 많이 합격을 했는데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뭐 딴 거 필요 없고 내년에 내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죠? 위에 뭔가 이렇게 좀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제 경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내년에 이제 누가 합격하냐 그 싸움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관세 평가 잘 합격할 수 있을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관세 평가 강사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숫자로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걸 좋아해서 지난 설명회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숫자 한번 잠깐만 보면 제가 일단은 그 평균 점수랑 그 관세 평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관세 평가랑 이 과락률 이 두 가지를 좀 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 만들면서도 이제 과락이라는 말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과락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저도 한번 그 2차 시험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무역 실무였던 것 같아요. 39.5점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채점하고 출제하신 분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면 과락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39.5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과목 나머지 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39.5점 줘버리면 그 수험생은 그냥 그 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과락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참 이게 통계 내다 보니까 뭐 매년 21년도 빼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도 이제 43% 정도가 과락률이었다.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면 100명의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43명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냥 과락 나버렸다는 거죠. 관세 평가에서 과락 났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그 과락 났다는 게 좀 그 예년보다 좀 높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의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역대급으로 좀 쉬웠다. 난이도가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이도가 쉬웠는데 자 그러면 난이도가 쉬우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이도가 쉬우면 체감하기에는 시험장에서 이제 잘 쓰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평균 점수는 예년보다 살짝 높아졌는데 46점 정도로 좀 높아졌는데 평균 점수가 높아졌는데도 과락률은 여전히 43%로 또 예년보다 오히려 좀 더 높았다. 뭐 이런 통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올해 2차 시험을 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저 과락의 문턱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암기형 문제랑 사례형 비중 좀 났는데 암기형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해였어요. 올해가. 그러면 암기형 문제가 나오면 관세평가는 암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어느 정도 쓰고 오시거든요. 관세사 공부 시험 관세평가 공부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쓰고 오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썼는데 저 과락의 문턱을 못 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못 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어쨌든 내가 아마 100질 내고 온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특히 관세평가 시험지를 보면 뭐 100질을 내거나 아예 모르거나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알긴 알고 쓰긴 썼는데 공부한 거 분명히 시험에 나왔는데 꽈락 나왔다. 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사 이 시험, 특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합격하려면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차별화되게 공부해야 이 과락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다. 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관세 평가 평균 점수는 상당히 높았는데 과락률은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못 넘은 사람이 생각보다 좀 있었다. 좀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수석이든 뭐 사실 뭐 많이 나왔다는 말이 좀 무의미하죠.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되고 합격자,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겠을 테고, 그다음에 강사님들도 뭐 여러분들 보이는 데서 또 보이지도 않는 데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릴까, 이런 것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요 장표 하나 일부러 추가해서 넣었는데, 요즘에 이제 10월, 11월 달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상담이 수험 상담이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다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영리하게 올해 이제 합격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합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세사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게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저 사람을 내가 끌고 가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내가 잘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다 힘들 때 나도 힘들다고 그냥 쳐져 있지 말고 한번 잘해서, 잘 다독여서 한번 합격해보자, 공부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힘든가, 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막 암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내가 막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면 다음 주에 내 실력이 확 상승돼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사실 맨날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 실력은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반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공부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반대로 공부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 싫고 뭐 권태기가 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우리를 공부를 막 유혹하는 것들, 공부하기 싫어, 뭐 공부해도 남는 게 없어, 공부 안 해도 뭐 별로 티도 안 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이제 사람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할래, 오늘은 좀 쉴래, 뭐 1시간 쉴래, 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건데, 누가 합격할까요? 당연히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시험은 뭐 되게 뭔가 좋은 스킬이 있고 뭐 되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2차 시험은 공부할 양이 많잖아요. 공부할 양이 많은데 암기한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페이지를 예를 들면 암기를 했는데 10페이지 암기한 게 일주일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까먹어요. 그거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10페이지를 오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페이지 외운 거를 시험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시험장까지 가는데 뭐 1년 가까운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시험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거, 끊임없이 보는 거. 하루 저녁 되게 열심히 보고 덮어놓고 일주일 쉬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책 보는 속도도 훨씬 붙을 거고 효율성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본반 개강할 때 저랑 수업 듣는 분들한테 관세사 2차 시험은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라톤, 그 스프린터 같은 이 단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는 막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다음에 쉬면 되거든요. 헉헉거리고 쉬면 되는데 마라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냥 계속 걷는 거죠.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 그게 사실은 관세 평가를 포함해서 2차 시험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즘 힘들 때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도 또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랑 이게 멘탈이나 이런 거 교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모두 다 힘들 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더라. 그거는 정말 진리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들고 좀 공부하기 싫고 이거 뭐 오늘 뭐 째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향이나 뭐 이런 걸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되게 딱 보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사실은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커리큘럼에서 지금 보면 이제 기본반, 심화반 이제 끝나고 이제 기출실록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맵 과정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기본반이랑 심화반 때 우리가 뭐 많이 했었냐면 뭐 이해하고 암기하고 내용 정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본 커리 계속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시겠죠. 암기할 거, 이해할 거, 뭐 정리할 거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특히 관세 평가에 한정되어서 좀 생각해 보면 관세 평가는 암기하고 이해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써야 될 시간이나 분량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두 갈식으로 쓴다든지 뭐 표현을 한다든지 뭐 답안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세 평가는 뭐 내용을 많이 알고 뭐 암기를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을 좀 파악해내고 그다음에 그 쟁점을 가져다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다음에 그걸 답안에도 어떻게 서술해낼 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다른 과목별로 이제 이거와 이거의 비중이 조금 차이가 큰데 관세평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합격을 못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협정이나 법에서 뭐 보조금 이슈가 나왔다. 보조금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이제 보조금을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쟁점이 뭐지? 보조금에서 쟁점이 뭐지? 보조금에서는 사실 쟁점은 뭐 조건 또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조건 또는 사정을 떠올려야 일단 뭘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조건 또는 사정에다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다음에 그걸 답안에다 어떻게 서술해낼 건가? 이거 안 되면 내가 협정에서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보조금에 대해서 읽었다. 그다음에 뭐 조건 또는 사정의 법을 달달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거 못 쓰고 오면 도루묵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우리 시험장에서 잘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렇게 이제 빨리 과목별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암기가 위주인 과목은 요거보다는 요걸 암기해서 그냥 서술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비중이 좀 적은 과목도 뭐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관세 평가는 사실은 이제 요거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외워 이해 막 해. 근데 시험 문제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사례형 문제 지문이 쭉 나오고 그 사례 읽어서 쟁점 파악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그럼 효율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제 답안을 써야 되는 뭐 이런 시험이니까 요거 못하는 게 사실은 요거 못 외운 거나 이해 못하는 거보다도 합격하는 데는 조금 더 직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공부 방법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6개월 동안이나 이런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감 있게 막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내 답안을 분석해 보거나 뭐 그거에 관련된 강의를 아니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제 맵 과정은 사실 이제 율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맵 과정은 저희가 이제 교재를 하나를 출판을 할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과목들은 아마 이제 프린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 평가는 제가 책으로 일부 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인강 들으시는 분들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런 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책으로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건데 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 평가 그 법령 그다음에 주제별로 우리 암기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할 거고요. 요 암기하는 거는 제가 아마 그 심화반 때 이제 두 문자 관련된 이 프린트물 하나 놔드렸던 거 있는데 그거 조금 잘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세 평가도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는 기억이 점점
이렇게 흐릿해지니까 결국 이제 단서를 자꾸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풀어내는 식으로 해야 훨씬 더 암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외웠는데 점점 까먹습니다. 일주일 뒤에 까먹고 시험장에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두 문자로 계속 반복하고 푸는 연습하고 그게 이제 시험장 갔을 때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두 문자 떠올리고 풀어 쓸 수 있게끔 그거 하는 그거 파트가 앞에 하나 제가 이제 그 책으로 다 만들어서 정리해 놨고 두 번째가 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연습 문제랑 모범 답안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 50문제 이상 될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의 페이지가 요 연습 문제랑 답안으로 되어 있는데 관세 평가는 이제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헷갈리게 물어봐요. 어렵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법적 개념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 법적 개념에 대해서 그냥 쓰시오, 암기하시오 그게 아니라 법적 개념을 사례에다가 막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쟁점을 파악해야 되고 그 쟁점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한 걸 가지고 이제 서술해야 되고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런 연습 문제 제가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근 7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7년 정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뭐 모의고사 문제나 이제 좋은 문제들, 연습 문제들을 이 책에다가 문제랑 답안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저랑 강의하거나 수업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풀어보라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할 텐데 그걸 이제 풀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뭐 맞추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많이 틀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함정에 많이 빠져보시고 아 내가 생산지원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관세평가는 맞냐 틀리냐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답이 100만 원인데 내가 80만 원이라고 쓰면 뭐 잘못 놓쳐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자꾸 틀려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관세평가 이번에 맵 과정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꼬아서 문제 낼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게, 헷갈리게, 틀리게. 그래서 저는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틀리면 복습하시고 아 내가 요 부분 조금 이해가 덜 됐었구나. 내가 이제 물어보는 어떤 저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떤 포인트를 가져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포인트를 아는 사람은 맞춰서 정답 100만 원이라고 쓰는 거고 못 맞추면은 70만 원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계속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맞춰도 좋고 틀려도 좋고 계속 복습을 하다가 시험 전날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 저도 저 문제 내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출제위원이 며칠 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문제나 비슷한 포인트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거 써서 맞추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나 여기서 이제 뭐 맞추고 잘 쓰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클래스니까 계속 이제 공부하시는 거 하라고 했고 여기도 써놨네요. 뭐 틀리면 반성하고 연습하면 돼요. 아씨, 내가 분명히 생산지원 공부했었는데 이걸 왜 틀렸지? 뭐 자책 좀 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씨, 나는 안 되나 봐. 난 생산지원이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챕터는 관세평가 사례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줄글들이에요. 줄글들. 뭐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 뭐 평가협의회 판단등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우리나라의 뭐 관세 평가 관련된 여러 사례들, 케이스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 중에서 뭔가 출제 가능한 것들 그리고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들만 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제가 100% 다 강의는 안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간 되시거나 또 관세 평가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 수험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거고 일단 출제 가능한 지문들이고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막상 이제 시험지 보시면 굉장히 뭔가 실무적인 뭐 워딩들이나 실무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글들 제가 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생각보다 이 문제 파악하는 거 독해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가 한 뭐 긴 거는 뭐 A4 용지로 10페이지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서 논점 흐리지 않고 계속 읽는 능력도 사실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해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사례를 넣어놨으니까 뭐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답안 작성하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 그럼 이제 문제랑 답안지 시간 정해가지고 이제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해석해드리고 또 이제 모범 답안 가지고 또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련된 좀 개념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거 틀리라고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맞추셨으면 되는 거고, 못 맞추신 분들은 요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건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었던 걸 수업 듣는 거랑 내가 틀린 다음에,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썼는데 틀린 거겠죠. 고민을 하다 썼는데 틀린 거에 대해서 해석해 준 거 듣는 거에 대한 그 몰입도가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꼭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제가 지정해 드리겠죠. 풀어 보시고 한번 뭐 맞추든 틀리든 써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번 클래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강 수험생들에 한해서는 좀 개별 첨삭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 맵 과정은 사실은 현강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클래스 자체가 실제로 연습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라서 뭐 시간이나 여유 되시는 분들은 현강 들으셔던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좀 설명드렸고, 저 오늘 또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뭐 다른 관세 평가 관련해서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